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때 대부분의 짐을 당근으로 정리하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싹 다 나눔하고 왔는데요. 그렇게 단촐하게 미국에 오니 이제는 필요한 물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작은 물건들은 마트나 아마존을 이용했고, 부피가 큰 가구들은 비용도 비용이고, 나중에 또 이사도 가야 하기에 중고 물품에 눈을 돌렸답니다. 한국에서 당근 애용자로서 과연 미국에도 당근이 있을까 했는데 정답은 네,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미국에는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어플이 여럿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넥스트도어, 크레이그슬리스트, 오퍼럽 등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했고 넥스트도어에는 무료나는 물품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페이스북의 마켓플레이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제공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다가 미국에 와서 이용하려니 마켓플레이스라는 탭이 자동으로 뜨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지웠다가 새로 깔고 주소도 미국 주소로 변경하고 여러 노력을 한 끝에 선물처럼 어느 순간 탭이 딱 뜨더라고요. 그 후로 자주 들락거리며 필요한 물건을 찾아봤어요. 오늘은 미국에서 어플을 이용해 중고 물품을 구입한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미국 와서 가장 먼저 구입한 것은 바스툴이에요. 처음 이사 와서 집에서 밥을 지어 먹기 시작하고 너무 좋았는데 일주일 넘게 서서 식사를 하면서 참 힘들었네요. 바스툴 판매자는 플레전튼에 살고 있었는데 가는 길에 와이너리가 있어서 여행하는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복작복작한 곳을 조금만 벗어나도 넓은 평원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 와이너리는 나파이나 가면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집 바로 옆에도 있더라고요. 바스툴로 인해서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니 한결 낫더라고요. 두 번째 구입은 식탁 세트예요. 이사 오자마자 맘에 쏙 드는 식탁 세트를 발견하고 구입하기로 했는데 판매자가 막상 새로 오퍼한 식탁이 취소되어서 결국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아쉬웠어요. 그 이후로 같은 제품을 찾아봤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고 다른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식탁은 카스트로밸리라는 곳에 있었는데 젊은 할머니가 판매하시는 거였어요. 본인은 이제 팜하우스 스타일로 바꾸려고 새 식탁을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SUV에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에 이동한다고 미리 이야기했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 본인이 같이 이동시켜 준다고 하셔서 너무나 고마웠네요. 이 식탁은 두 개의 엑스트라 패드를 설치하면 10명이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답니다. 집에 손님 초대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커지는 식탁으로 알아봤어요. 할머니가 어찌나 식탁을 아껴서 잘 사용하셨는지 흠집을 찾기 어려울 정도더라고요. 이 식탁은 단순한 식탁이 아니라 할머니의 마음까지 함께 우리 집으로 와서 두고두고 따뜻함이 전해졌답니다. 식탁을 사고 드디어 가족 모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다정한 시대가 열렸어요. 모던한 우리 집에 프랑스풍의 우아한 식탁이 잘 어울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식탁을 구입한 거라 전 너무 기뻤어요. 세 번째 구입은 테이블이에요. 아들 컴퓨터를 거실에 두는데 사용할 테이블이죠. 이 테이블은 덴빌에 있었는데 가는 길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탁 트인 시야에 눈과 마음이 평화로워졌고 듬성듬성 보이는 소와 말들이 참 풍요롭게 보였어요. 테이블을 차에 싣고 코너를 돌아오는데 바로 옆에 노루인지 사슴이 있어서 신기했어요. 여기 판매자는 나이대가 저희와 비슷해 보였어요. 테이블은 딸이 사용하던 건데 지금 21살이라 다 컸고 본인들은 여기가 추워서 이제 따뜻한 네바다로 이사 가려고 짐을 정리 중이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한국서 와서 여기가 너무 따뜻한데 말이죠.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차에 실어와서 조립할 일도 없고 편했네요.
네 번째 구입은 모니터예요. 판매자가 3개의 같은 모니터를 판매하는데 신랑이 다 사려고 했는데 그 사이 한 개는 판매돼서 2개만 구입했답니다. 모니터를 여러 대 두고 사용할 때 같은 모니터가 더 편하다고 신랑이 다 사고 싶어 했어요. 이 판매자는 인도계였는데 약속 시간에 자동차 시동을 켰는데 아기를 재운다고 10분 있다가 출발하라고 연락 왔네요. 중고 제품 판매자를 만날 때마다 전 우리 이민 온 지 한 달째라고 꼭 말하는데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길래 한국에서 왔다니 본인도 한국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한다며 활짝 웃더라고요. 모니터 한 개는 둘째 컴퓨터에 연결해졌고 한 개는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휴대폰으로 편집하다가 모니터로 편집하니까 시원시원하니 몹시도 좋네요. 다섯 번째는 의자예요. 아들 테이블에 사용할 의자가 필요했는데 마침 화이트 의자를 무료 나눔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처라 다녀왔어요. 여기도 비대면 문고리 거래를 하네요. 저도 한국서 당근으로 물건 내놓을 때 비대면 문고리를 엄청 했는데요. 판매자가 의자를 약속한 시간에 내놔 주었고 그걸 아이 학교길에 같이 픽업해 왔답니다. 의자 가지러 간 길에 그 주변에 유명하다는 밀크라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샵에 들렀어요. 드라이브 스루로 주문했는데 알바들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주문받고 배달해주고 하네요. 대부분의 알바가 학생들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들은 망고 맛으로 선택했는데 완전 맛있다고 스타벅스보다 훨씬 맛있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스타벅스 망고 스무디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나중에 아이가 또 밀크 안 가냐고 그러네요. 지금까지 먹은 아이스크림 중 가장 맛있었대요. 여섯 번째는 악센트 체어예요. 거실에 TV를 걸어 놓아서 이제 소파를 놓긴 해야 하는데 아직 소파는 못 찾았고 일단 악센트 체어를 구입했어요. 남편이 악센트 체어를 갖고 싶어 했거든요. 또 차에 충분히 들어가니까 간단히 구입할 수도 있고요. 악센트 체어 주인은 인도분인데 5월 말에 인도로 돌아가는데 이 의자랑 말그림을 가져가고 싶지만 배송료가 너무 비싸서 그냥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한국서 미국 올 때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로 배송료가 너무 높아서 다 정리하고 왔거든요. 악센트 제어로 인해서 이제 거실의 시대가 열렸네요. 그동안 거실은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 할 정도로 잘 안 가던 공간인데 TV 놓고 의자 있으니 아늑한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서양은 개인주의이고 동양의 정의라는 정서가 없고 차갑다고들 말하기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막상 여기 와서 보니 어디든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네요. 다만 한국처럼 빨리빨리 문화가 아니라서 일처리가 느린 감은 있지만 그게 게으름을 부려서가 아니더라고요. 그저 서두를 이유가 없을 뿐이고 다들 책임감 있게 꼼꼼하게 일하시더라고요. 특히 식탁 판매하셨던 할머니의 친절함은 나중에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아껴 사용하시던 식탁을 마지막까지 잘 보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식탁 상하지 말라고 담요까지 빌려주셨네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한국 분들이랑 정을 나누면서 따뜻함을 더 느끼고 있네요. 미국 와서 외롭지 않냐고 하시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히려 저는 여기에서 친구가 더 많이 생겼어요. 이쯤 되니 진작 올 걸 그랬네, 진작 가지 그랬니? 이런 말들이 오고 가네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아시죠?